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1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할테일 사무총장이 이제 안양에 사시는데요. 크게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참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산업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그 광주 아파트 이제 재건축 공사에서 철거 과정에서 철거되는 건물이 도로로 쏟아져 내려서 그때도 좀 엄청난 좀 피해가 있었고 참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집담한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또 6분의 또 인명 피해가 지금 발생을 했고 사고 현장이 너무 위험해서 수습도 지금 정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국민적 공분이 정말 넘쳤었고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에 이제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니까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매일경제 2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사고 후에 첫 수주를 했다. 안양 재건축 시공권 따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연히 이번 수주는 이제 광주 붕괴 사고 발생 이후에 진행된 첫 수주였고요. 2월 5일 안양 관양동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조합원 959명 중 92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현대산업개발은 과반인 509표를 얻어서 경쟁 상대인 롯데건설을 제쳤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안양시 관양동 일대 62,557 평방미터 용지에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상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면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가 지하 3층, 지상 32층, 15개 동 1305가구로 이제 탈바꿈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제 수주 과정에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면서 조합원들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 대표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공사를 이제 잘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설득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종의 선거의 공약처럼 각 이제 회사가 이제 이 자기들의 어떤 공사 조건들에 대해서 쭉 이제 내세우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내세운 조건은 조합원 가구당 사업 추진비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 납부 유예 기간을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제시했고, 이제 당연히 경쟁사는 통상 이제 이쪽에 이제 매매 대금이니까요. 2년 정도로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2배가 늘었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제 광주 참사로 인해서 향후 이제 정부에서 이재명도 그렇고 막 공언을 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영업 정지 혹은 이제 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착공의 현장의 공사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등으로 선정된 각 특히 이제 아파트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이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합원 및 이제 수업 분양자들이 시공사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공사 교체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이 관양동 이제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현재 지금 아파트 시세가 3.3 평방미터 평당 약 한 4,800만 원인데 보통 이제 분양가는 당연히 거래되고 있는 이제 4,800만 원이 시세가 최고 시세니까요. 조금 더 낮춰서 이제 당연히 분양가를 설정을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100% 반영하겠다. 그래서 추정된 이제 일반 분양가는 평당 2,700만 원. 경쟁사인 롯데가 추정했던 일반 분양가는 평당 3,200만 원이었는데, 현 시세대로 분양을 진행해서 이제 수익을 이제 많이 내겠다. 그리고 이제 이 수익을 조합원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분담금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공약을 내세워서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지금 이제
관양동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제 꿈꾸는 것 같이 과연 안양에서 이후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일반 분양이 됐을 때 현재 시세인 평당 4,800만 원이 유지되겠느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월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보증공사가 이제 집을 이제 일종의 담보로 해서 연금식으로 이제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에게 이제 연금을 이제 지급해주는 이제 그런 공사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공사는 이제 자신들이 담보 가치를 산정해야 되니까 비교적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가치를 이제 정확하게 산정하는 기관일 텐데 이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자료를 이제 자기들이 공개를 했는데 서울의 경우 이제 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3,162만 원으로 전월 이제 2021년 12월이겠죠. 전월 3,294만 3,900원 비에 비하면 4.1% 01%가 하락했다. 2020년 1월에는 이제 2,826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올 1월에 3,162만 원은 6.3%가 올랐지만 이제 지난 그러니까 2021년 12월 이후에는 매수 우위와 거래량 급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분양 가격은 소폭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참고로 2021년 11월에는 그 평당 분양 가격이 3,284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목표로 내세운 분양가 4,800만 원은 지금 현재 서울의 평균 분양 가격 3,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무려 1,600만 원 정도가 훨씬 높은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한 일인가? 지금 이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좀 이제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가리 정권 이제 5년 동안 이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곳 지역 중에 한 곳이 이제 세종시인데요. KBS 2월 14일자 보도를 보면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 1.92%가 하락했다. 이 하락률은 전국 1위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까지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가는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1.92% 하락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이와 함께 대전 지역 아파트 전세가도 올해 들어서 0.4232%를 하락했다. 이거는 이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하락률이다. 즉 세종시와 대전, 그러니까 그래도 이 충청권에서 가장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현재 핫한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전세가 하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 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없겠지만은 뭐 그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반면 또 아시아경제 2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세종시 도련마을 13단지 중흥 S클래스 그린 카운티에 이제 특별 공급 그래서 50가구에 337.26대 1의 경쟁률,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14가구 모집에 59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59평방미터 단일 평형의 분양가가 1억 4,33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 4억 가량이 낮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게 특별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그 세종시 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하게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59평방미터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 4억 정도 저렴하다는 얘기는 물론 정책적인 이제 공급 물량이지만 그만큼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가치가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는 다른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에서의 그 아파트 하락세는 뚜렷하다. 그리고 원래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원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죠.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소비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좀 집과 직장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던가, 크게 쇼핑을 한다거나, 이제 이러지 않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권이 굉장히 좀 미약하죠. 대표적으로 강남의 개포동, 과천. 그래서 이런 곳들이 여러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권 형성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인접한 다른 지역보다는 부동산 시대가 낮았던 것이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종시도 지금 원래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본래 모습으로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뭐 건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광주에서 이제 이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참사를 두고서 이거 참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뭘 그게 불법 재하청을 준다 하더라도 이전 정도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짓고 있는 그 아파트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경우는 정말 건설의 ABC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란 게 원래 이제 폰이정으로 아주 유명했던 원래 현대자동차 사장,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 대선 출마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이제 그 공백기 동안 현대그룹의 총수를 맡으셨던 그 정세영 회장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시면서 이제 그거를 갖고 나오신 건데, 그 회장님이 사후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제 정몽규가 이제 후계를 이제 이어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저러하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용산역 이제 민자화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제 용산역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백화점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이게 뭐 용산이라는 굉장히 좋은 입지, 역을 끼고 있는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해서 굉장히 좀 경영이 부실했고, 이거를 타개하고자 이제 신라 호텔 측과 이제 손을 잡고 면세점 사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지만, 곧이어 이제 혐한 코로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뭐 유통업 전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이 지금 운영이 여의치 않고 있어서 아마 이것으로도 꽤 많은 지금 손해를 봤을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중에 이제 결국 이제 본래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건설마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과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긴 했지만, 과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 가능하겠냐. 평당 4,800만 원이란 거는 정말 현재 이게 뭐 황장수 대표야 지금 뭐 부동산 등의 자산 그 거품이 꺼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측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 평균 분양가보다 1,600만 원이 높은 이 분양가가 실현이 되겠느냐. 결국 이제 이런 허황된 수익을 목표로 해서 또 이제 뭐 분담금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이주비라던가 이제 과다 책임지겠다고, 뭐 이것이 뭐 헛된 공약이면 뭐 언급할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금융 비용이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가능하겠느냐. 결론적으로는 누군가의 먹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사업은 지지부진되고 엄청난 오히려 분담금만 초래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일단 조합원 총회에 의해서 시공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뭐 이러저러한 사소한 사유, 말씀드렸지만 광주 참사로 인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이게 지금 현재 따낸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철회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세종시에서 보이고 있는 하락세는 이제 대전을 넘어서 서울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파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실제로 제 주위에 최근에 이제 자제분께서 어려운 정말 경쟁을 뚫고 이제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제 주거지에서 이제 출근하는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서울에 이제 직장이 이제 삼성역 근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 내에서 이제 좀 혼자 자제분이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주거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기본 오피스텔은 월세 100만 원이고, 그래서 이제 구의역 뭐 이런 데 알아보고 하셨다는데, 구의역 뭐 화양역, 화양동 이런 데가 옛날 뭐 하양동이 아니죠. 거기도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그래서 저 서울대 입구역까지 지금 알아보이는데 뭐 가격도 월세가도 만만치 않고, 이게 또 워낙 또 2호선이 또 지옥철이다 보니까 참 내키지 않아 하시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신림동에 이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이제 2차 시험 준비하는 몇 개월 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 이제 물론 고시생 전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원룸 보증금이 당시에 500만 원, 2004년 당시에 50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원룸 건물에 4인가, 어린 아이들이긴 했지만 4인가도 또 거주하는
그것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이게 서울에서의 주거 문제가 그 당시에도 벌써 보통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주택 가격 상승으로 도대체 누가 웃고 있는 건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뭐 평당 5천 1억 돼가지고 정말 하호할 일인지, 거기에 뭐 집 하나, 집 두 채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웃을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누가 웃었나? 남욱이나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크게 웃었고, 또 그 주위에 있던 뭐 전직 법조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웃었던 거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뭐 황장수 대표나 혁명 20일을 두고서 집값을 뭐 하락을 부추긴다고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높은 집값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만이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